당진의 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꽃잎 흐드러지는 벚꽃길, 성문산단의 노란 유채밭, 면천 진달래 축제나 기지시리 축제도 매년 봄에 열리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실치입니다. 봄이 왔음을 알리는 지역의 먹거리 실치가 요즘 한창이라고 하네요. 네, 실치의 주생산지인 장구항 일대는 요즘 주말이면 차를 댈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해요. 날이 따뜻해서인지 예년보다 열흘에서 20일 정도 빨리 잡히고 있다고 하네요. 1년에 딱 한 달 동안만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실치 드시고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3월 마지막 주 당진시대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대 편집부장 이마연, 취재팀장 김예나입니다. 네, 김 기자는 어제 서울 언론재단으로 연수 다녀왔다고 하는데 어땠나요? 어제 제가 다녀온 연수는 그 인터뷰 기사 쓰는 거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온 건데요. 네. 박경미 기자랑 같이 다녀왔었는데, 뭐 내러티브 형식의 이제 인터뷰 기사라던가, 네네. 그리고 이제 인물 질문하고 이제 답변 이렇게 하는 네. 인터뷰 관련해서 좀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 배운 내용들이 좀 기사에 잘 녹아나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해 진행됐던 일부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좀 반응도 뜨거웠고 지역의 여러 의견이 분분해서 정신없는 나날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건 예산이 타당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제대로 정산이 됐는지 지난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관점이 빗나간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당진시대는 그동안 지역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개는 물론이고 공간이나 전시, 공연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이것은 곧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과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이나 시민들이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장님 작년에 진행된 극단 당진의 전국 연극제 예산과 관련해 이제 홍기호 도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3회 당진 연극제 예산으로 작년에 도비 5천만 원, 12 5천만 원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이 이 행사에 지원됐습니다. 당진 전국연극제 집행위원회의 총감독을 맡은 서경 씨가 당진시대에 찾아와서 이 예산은 홍기호 도의원이 해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홍기호 의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불거졌는데요. 결론적으로 홍 의원이 이 예산 편성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기호 의원은 당시에 이 예산을 요청받았을 때 전국 연극제가 당진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되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도움을 주겠다. 다만 사업자를 공모해라.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정하지 말고 공모해라라는 것을 전제로 이 예산 편성에 도움을 줬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진시에서는 이미 사업자로 극단 당진이 지정돼서 도에서 당진시로 도비가 내려왔고요. 사업 신청을 한 단체도 극단 당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사업자 공모라는 전제가 사라지고 극단 당진이 사업자가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그럼 총 1억 원이 지원이 됐고 올해에는 도비 1억 5천만 원, 12 1억 5천만 원으로 이제 총 3억 원이 편성될 예정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도비는 본 예산에서 확정이 됐고요. 10위는 이제 1차 추경에서 다뤄질 예정인데요. 일단 당진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4월 9일부터 당진시의회가 1차 추경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시작하는데요. 당진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2017년도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이후 해마다 이제 300씩 지원 예산이 뛰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문화예술 관련 행사나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예산이 단일 행사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몇백만 원이 증액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진 연극제 관련 예산이 좀 통상적이지 않은
좀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있고 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면 이제 정치적 입김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는 그렇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이제 통상적이지 않은 좀 예산이 뭐 새벽씩 뛴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인데요. 관련한 다른 내용들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좀 의구심과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심층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합덕에 있는 소망교회 최연순 담임 목사와 두 모녀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부장님께서 전해주세요. 네, 이번 주 당진 시대에 이렇게 2-1면 나온 기사입니다. 합덕에 위치한 소망교회라는 작은 그 개척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최연순 담임 목사와 두 딸이 최근에 간 이식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건강에 아픔을 좀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연순 담임 목사는 목회 활동을 하면서 두 딸을 이제 홀로 키워 오셨는데요. 어느 날 막내딸이 엄마 눈이 좀 노랗다 병원에 좀 가보자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좀 간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냥 약 먹고 이렇게 지내면 낫겠거니 했는데 좀 이게 좀 심해져가지고 신장까지 매우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들은 두 딸이 우선은 내가 두 딸 누구나 할 거 없이 내가 간 이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큰 효심을 보였는데요. 큰 딸이 지금 21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딸이 막내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막내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대학을 휴학을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강했던 20대 친구인데 수술 이후에 이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대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좀 악화된 상태여서 지금도 진통제로 좀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수술비만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하루에 치료비로 한 50만 원 이상이 나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막내딸이 다니고 있는 신평고등학교 친구들이 모금 활동을 했고 교사들도 따로 모금을 했고 또 학교 측에서는 별도의 장학금을 또 이쪽에 기부를 하기도 했고요. 뭐 이 밖에 충청연회 여교역자회, 전국 여목회자회, 세류성결교회 이런 종교단체에서 종교기관에서 많이들 도와주고 계신데 여전히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세요. 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또 이 두 친구들이 굉장히 효심도 깊고 너무 잘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취재 다녀온 한수미 기자가. 그래서 더더욱 안타깝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좀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계세요. 뭐 남부부 사회복지관이나 당진시 복지재단 차원에서도 이렇게 돕고 계신데요. 저희가 기사가 나간 이후에 또 기사를 보시고도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한수미 기자한테 그리고 남부사회복지관에도 연락이 꽤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목록에 대해서는 저희 한수미 기자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추후로 별도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실은 이 세 모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좀 김예나 기자가 준비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3일 날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사선을 하게 된 당진수협의 양명길 조합장이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전해주시죠. 그동안 양 조합장은 어업계에 받은 어업건이 명예어업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업건이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요. 현재 검찰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진행 과정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당진 시대에서도 꾸준히 이번 상황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취재해 보도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수사와 또 이제 향후에 재판도 진행이 될 텐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조합장 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독자들도 조합원들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신평농협 선거와 관련해서 뭐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조합원, 신평농협 조합원 A씨가 합동농협 직원인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당진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우선 고발인 A씨에 따르면 이제 합동농협 직원인 B씨가 선거 과정에서 네. 이제 고발인 A씨가 최기한 전 신평농협 조합장에게 돈을 받았다라고 네네. 이제 허위 소문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본인의 명예가 실추가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네. 이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경찰과 선관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B씨를 고발을 했다고 네네. 말했습니다. 반면 또 피고발인 B씨는 최기한 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네네. 그런데 이거를 신평농협 직원에게 전화해 이제 조심하라고 알려를 줬고, 네네. 당시에 이제 자신이 했던 말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좀 와전이 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또한 보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좀 고발인 A씨가 최기한 전 조합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네.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까지 거론한 거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우선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최기한 전 조합장 측에서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나 이런 문제 제기는 없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따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고 네. 좀 상황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조사는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나요? 현재 조사는 고발인 조사만 이뤄진 것으로 이제 네. 알려졌고요. 공직선거법 관련 조사의 경우 이제 법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네네. 조사를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전에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최진호 신평농협 조합장, 그러니까 당선되신 현재 조합장이 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아니요, 제가 우선 경찰서랑 고발인 A씨를 확인한 결과 네. 최진우 조합장을 고발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합동농협 직원만 네. 이제 고발이 된 상태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소식인데요. 당진 CGV 뒤편에서 멧돼지가 발견이 됐다고요. 사실 요즘 도심에서 발견되는 멧돼지 때문에 좀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것도 그쵸. 있더라고요. 네. 네, 우선 지난 16일 토요일이었는데요. 오전에 이제 80에서 이제 100kg 정도 추정이 되는 멧돼지가 네. 그 뒤편 야산에서 당진 CGV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네. 그래서 멧돼지는 한 소렌토 차량에 부딪혀서 다시 이제 뒷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네. 이제 차 주인이 소방서랑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고, 네네. 이제 경찰서에서는 또다시 그 야생생물관리협회 당진 지회라고 있어서 네. 여기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출동을 했고요. 네. 또 협회에서는 그 멧돼지 발자국으로 네네네. 멧돼지를 이렇게 추적을 해서 포획하고 사살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네네. 결국에 사살까지. 네, 그래서 협회에 따르면 이제 그 멧돼지는 태어난 지 한 2년 6개월 정도 된 암컷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우선 멧돼지가 이제 발견된 자체로 더 많은 멧돼지들이 있지 않을까. 또 심지어 암컷이면 수컷도 있고 그 그쵸, 새끼들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네. 다행히 이날 사고가 그 오전 시간대에 일어났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던 시간대여서 뭐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종종 멧돼지가 이제 사람을 공격해서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온 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협회 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언제 또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그런 당진시에서의 이제 대책 마련이 네.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진시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재미난 이야기와 또 훈훈하고 아름다운 미담들도 네. 같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오늘 이번 주 한 주 뉴스 브리핑도 임 부장님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신 저희 청취자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다음 해도 또 기대하시고 많이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3월 마지막 주 당진시대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또 만나요. 의여차 줄로 하나 되는 지구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9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가 4월 11일에서 14일 당진시 송화읍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일원 및 기지실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민속행사,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전시행사가 함께하는 한민족 화합기원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